네, 저희는 누군가의 소개 없이 그냥 저희 둘이 네, 진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 잘 보셨을까요? 네, 저는 이 영화에서 감독도 하고 한 역을 맡은 배우 한예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의 이제 공동 연출 겸 현근 역을 맡은 유시영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더레이터가 없거든요. 네, 그죠.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영화를 처음 의뢰받았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정확하게 1월 14일 날 마리클레르 측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화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네, 그때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그냥 만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무모하게 생각을 겁도 없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알겠고요 라고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고 나서 서둘러서 이제 시영 감독님께 말씀을 드렸죠. 이러이러해서 영화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근데 기한이 좀 짧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자고 있다가 이제 문자 받았었고 저희가 기존에 이제 제가 이제 연출로 이제 한예리 배우랑 뭐 이민지 배우랑 유수빈 배우랑 찍고 있던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팀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게 아니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의뢰를 반갑게 받아들이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이게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찍고 있었던 팀이 바로 뭔가 찍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뭔가 그때도 저희의 텐션이 계속 뭔가를 찍어내는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뭔가 그래도 뚝딱뚝딱 어떻게 하면은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전혀 도움 없이 각본을 일단 써봐라 라고 해서 저는 신호비 뭔지 트리트먼트가 뭔지 막 이렇게 헤맸습니다. 네, 처음에 많이 헤맸고요. 그리고 뭘 써가면 이거는 트리트먼트가 아니야 라고 하고, 뭘 써가면 이건 신호비 아니야 얘기야 라고 하고, 또 시나리오를 써가면 이건 시나리오가 아니야 라는 식의 네, 다시 써와를 몇 번을 이제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즐겁고 공부가 되는, 엄청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어떤 게 제일 공부가 많이 됐어요? 일단은 더 공부를 해야겠지만 어떤 법칙이라는 게 있다. 네, 어떤 구성에 대한 법칙이 있고 결국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시나리오와 가까워진다. 결국엔. 그리고 많이 구상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찍어내면 결국엔 그거는 사용을 하는데, 즉흥적으로 뭔가 찍어낸 것들은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얼마나 고민했느냐에 따라서 그 감도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좀 깨달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배우가 너무 중요하다. 네. 배우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사실 창작에 대해서는 별로 말한 적이 없거든요. 이제 예리 감독 거의 다 했고, 경험상 이제 여러 명이 섞여가지고 영화를 만들 때면 여러 명이 이제 섞여가지고 이제 그냥 가중되는 게 아니라 좀 애매한 중용이 나올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아마 캐스팅이 이렇게 좀 빠르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으면은 지금 이렇게 완성을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캐스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정말 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쓰면서도 몇몇 얼굴들이 떠올랐었는데 현진이가 아무래도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너무 고마웠던 게 전화를 하자마자 미안하다, 내가 몇 년 만에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캐스팅을 하고 앉아있으니 좀 이런 식의 대뜸 뜬금없는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 했는데, 현진이가 아니야 예리야,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라도 인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작업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 되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해줘서 아, 이 여자 너무 멋진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너무 반가웠고 그렇게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호정 선배님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너무 좋아했었고 아예 시나리오에도 호정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예 생각을 안 했었고 선배님께서 해주면은 초반에 영화로 힘있게 사람들을 끌고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정 선배님을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혜원 씨 같은 경우는 우리 역할을 해준 친구인데 그 친구는 처음에 이제 시영 씨가 소개를 해줬는데 정말 조금 젊으면서도 환하고 햇살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쏟아지는 빛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딱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근데 진짜 그날 가서 딱 만났는데 너무 해사하게 웃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머리를 막 이렇게 휘날리면서. 그래서 이 여자 뭐야? 막 이러면서 너무 반해가지고 그 친구를 캐스팅하게 됐고 성근 같은 경우도 네, 시영 감독님 같은 경우도 어떤 너무 남성성이 크게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 말은 덩치적으로도 그렇고 이미지적으로도 약간 중성적이어야지만 적대감이 들지 않고 이 경계가 모호한 사람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가장 옆에 있어서 게다가 연기도 잘하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걷는 장면과 서 있는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걷고 서 있고 호흡하는 걸 잘하는 배우가 제일 좋은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배우여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캐스팅으로 너무 잘 와줬고 그리고 수은 씨 같은 경우도 잠깐이지만 너무 임팩트가 있는 그 모래와 바람으로 나와요. 제가 극장에서 보시면 누군가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캐치를 못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 극장을 떠나지 못하는 어떤 영혼들 같은 느낌을 줬으면 좋겠었어요. 그러고 아니면 호정의 옛 추억이나 시영의 옛 추억 같은 느낌들의 어떤 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 느낌이 없이 앉아있으면 그 느낌을 주지 않거든요. 어떤 에너지를 계속 뿜어내고 집중을 해주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왈츠, 뒤쪽에 보면 왈츠를 추고 이렇게 둘이 같이 움직이는 것도 실루엣만 나오더라도 배우가 직접 해줘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아무나 그렇게 부탁을 할 수가 없었죠. 네. 특히 서현진 배우하고는 동창 아닌가요? 현진이하고는 무용을 같이 했죠. 네,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현진이가 타 학교로 가면서 이제 저희가 빠이빠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오랜 시간 기숙사 생활까지 하면서 군대 동기 같은 사이죠. 아니 두 분이 그 현장에서 그 모더레이터가 됐군요. 현장에서 약간 말을 길게 안 해도 이렇게 눈만 봐도 이렇게 제스처만 봐도 이렇게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좀 신기한 게 그 무용을 했던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그게 꼭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말로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아도 신체적으로 직감적으로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3테이크 안쪽으로 거의 오케이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현진이가 와서 이렇게 하고 가면 제가 이렇게 하고서 저 너무 좋았다고 서로 얘기를 해주고 했는데 감독님께서도 되게 오랜만에 물론 네 유시영 감독님 시영 감독님도 되게 오랜만에 연기를 하신 거잖아요. 사실 뭐 그다지 원치는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배우로 또 이 작업을 같이 하시면서 그리고 감독으로도 같이 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조금 웃겨드리면은 같이 공동 연출을 하다가 이제 예리 감독이 저에게 갑자기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촬영이 별로라는 건가? 그래서 뭐 서현진 배우 연기가 안 좋다는 건가? 이렇게 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하라고? 하니까 그 서현진 배우 연기 좋고 너 출연 투입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건 우스갯소리고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번 영화에서 좀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중간에서 이제 공동 연출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제작도 일도 하고 이제 중간에 있었는데
되게 반성도 많이 하고 영화를 좀 처음부터 다시 배운 느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감사한 게 정말 감독이 이제 연출이 사실 현장에서 생각할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걸 정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맙게도 그거를 다 조율을 해줬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찍고 싶다 얘기하면 그거는 어디까지 어떻게 허용이 된다. 어떤 장비로 해야지 이게 이 시간 안에 이렇게 끝나야지만 네가 그 다음 뭐를 할 수 있다. 이거를 정말 빠르게 진행시켜줬고 그리고 어떤 장비로 어떻게 찍어야지만 우리가 그 다음 회차에 어떻게 쓸 수 있고 배우가 얼만큼 시간을 내줘야지 우리가 그 다음 회차에 또 어떻게 할 수가 있고 이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한 두세 안 정도의 어떤 고민할 거리들을 이제 동시에 저희가 진행할 어떤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면서 결정을 최대한 미룰 수 있게 제가 시간을 벌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최적의 어떤 베스트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그거를 너가 그래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를 계속 물어봐 줬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영화가 어찌됐건 저답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야지 후회를 덜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었고 그리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찍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족시키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저를 만족시키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제가 그래도 제가 좀 더 너무 부끄럽거나 아니면 너무 쑥스럽거나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어떤 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면은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니까 마음을 찾아서 나가는 거고 나도 찾고 싶으니까 마음을 찾아서 나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하려고 뭔가를 한 거를 보여드려야지 일단 제가 모르면서도 그걸 다 아는 척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만족시키는 것도 되게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만들자라는 생각이 되게 컸고 그래서 더 어떤 구조적인 영화보다는 직관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예,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영화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어찌 보면 호정이 예리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게끔 가장 먼저 도와주는 인물인데 사실 호정조차도 자기가 뭘 잃어버렸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영화관에 온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 둘의 첫 만남이 영화관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또 감독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장면, 배우로서 좋아하는 장면이 궁금합니다. 저는 약간 호정의 잃어버린 마음이나 잃어버린 어떤 시간을 찾기 위해서 계속 영화관에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되게 오래된 어떤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영화를 실제로 틀기도 했었고 실제로 소리가 나오고요. 그 영화가. 그리고 호정이 그 어떤 마음을 계속 추억하기 위해서 그 극장에 계속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출근 도장 찍는 사람처럼 정말 오니까 그 극장이 너무 자기 집 같은 거죠. 그래서 목소리도 그냥 크게 얘기하고 사탕도 그냥 먹고 막 이런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그런 사람이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현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리 같은 경우는 저를 삼자로 얘기하자니 좀 이상합니다. 네, 예리 같은 경우는 뭔가 자기가 어떤 감성을 자꾸 써서 누군가를 지우잖아요. 마음을 써서 누군가를 지우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떤 감성을 잊어버리니까 그 감성을 찾기 위해서 그 마음을 찾기 위해서 그래도 기존에 생각하는 낭만적인 어떤 공간에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공간이 저한테는 극장이기도 해서 극장을 처음 먼저 등장을 시켰고 거기서 호정을 만나는 걸로 해서 좀 빠르게
뭔가 영화를 시작하는 힘을 좀 주고 싶었어요. 네. 제일 좋아하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요. 현진 침대에서 일어나서요. 광각으로 지금 이렇게 손을 얼굴에 대려고 하는 그 컷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사실 선물 준비했어요. 질문하신 분들께. 네. 질문하신 근데 몇 분께 개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네. 네. 좀 특별한 선물이라 이 영화제 끝나고 다시 못 구할 선물입니다. 옷 사이즈로는 못 구하지 않을까 싶네요, 진짜. 네. 영화 포스터여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잘 봤고요. 저는 원래도 소리에 좀 예민한 편이라고 저를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의 뭐 숨소리나 반복되는 소리를 듣는 걸 좀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근데 걷는 소리나 숨소리를 들으면서 되게 편안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조금 특이한 경험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는데, 특히 소리랑 걷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두거나 아니면 연출할 때 신경 쓰신 분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영화가 어찌됐건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라고 했기 때문에 걷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어딘가로의 이동이라는 거는 뭔가를 찾기 위한 행위니까요. 배우의 액션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되게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걸으면서 보여지는 그 풍광 자체가 사실은 또 한편의 예리의 마음이거든요. 그 전체가 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시커먼 구멍들이 화면에서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 구멍들이 의도적으로 나온 거고요. 이게 메워지지 않은 마음이나 빈 마음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올 때는 조금 밝아요. 네, 따뜻하고 밝게 일부러 좀 더 그런 걸 넣었고요. 그리고 그런 공간을 좀 찾고 싶어서 실제로 헌팅을 4번이나 갔습니다. 네, 태백 쪽에 4번이나 가서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든 찾고 싶었고, 그리고 그 공간들이 그 공간이 아니게끔 찍고 싶지 않았어요. 그 공간이 다 드러나게끔 찍고 싶었고요. 그래서 뭐 전선이 있건 아니면 뭐 안전 그런 표시들이 있건 그게 다 제 눈에는 다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 세계관 같고. 그래서 그렇게 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드러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다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포스터 때문에. 마이크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진짜 일단 제목이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얼마 전까지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더 감명 깊게 봤던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결국에는 극 중에서 예리가 마지막에 마음을 지우려고 했는데 마음을 결국엔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신 안에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를 느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의 마음을 받아서 본인이 한의 마음이 본인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한 자체를 느끼고 있고 그 존재를 정확하게 다 지을 수 없고 그리고 그 받은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복합적인 어떤 희망이나 열정 같은 것들이 이제 마음을 불꽃이 잃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방향으로 그래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밀려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확신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 그와 반대로 현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서 포기를 자꾸 했었던 사람인 거죠. 포기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마음을 얻었을 때 또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이제
꼭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영화가 따뜻하게 끝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뒤에 분도 질문하셨었거든요. 남자분이요. 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연출에서 궁금했던 게 그 서현진 배우님은 담배를 2번 피려다가 피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근데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어찌됐건 자신을 이렇게 함부로 하려고 안 하는 타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든 자신이 마음을 계속 잃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본능적으로 그거를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심플하게 어떤 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담배를 선택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답답하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이럴 때 담배를 꺼내지만 결국 담배를 피지 않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는 또 밤길에 담배를 피워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찌됐건 자신을 계속 훼손시키거나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잃어가는 거에 더 학대를 한다거나 자학을 한다면 현실은 반대로 가는, 예리는 반대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좀 나눴던 그런 경계가 있었고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두 사람 다 해피엔딩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꿈인지 애매모호하다고 느끼면서 계속 봤는데요. 그게 약간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약간 싶기도 하고 꼭 주인공뿐만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서현진 배우님 군대 동기 같은 사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친해서 벌어진 에피소드나 비하인드가 있는지 사소한 것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에 질문을 잘 못 들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누군가의 마음, 네, 모두의 마음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 꼭 굳이 어떤 경계를 제가 나누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한 것보다 어떤 날은 저도 영화를 봤을 때 이게 모두 한 사람한테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일일 수도 있겠다라고까지도 생각을 했거든요. 각자 다 개별의 어떤 이유가 있겠고 어떤 세대에도 있겠고 그렇지만 이것도 다 모두의 이야기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경계를 굳이 가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구분짓기보다는 뭔가 설명하기보다는 감각하는 영화로 느끼길 바랬고요. 그리고 현진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잠을 못 자서 현진이가 자꾸 뭘 자꾸 챙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멜라토닌도 챙겨주고 막 사탕도 챙겨주고 뭐도 챙겨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챙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대단히 그것도 되게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디렉팅을 해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가지고 되게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정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3초 있다 저기 한 번만 봐줘 이렇게 얘기해도 너무 예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저한테 짜증냈을 때가 1년 전쯤에 제가 연출을 하다가 말을 너무 안 해서 저한테 이제 문자로 네가 알고 있는 거 그냥 반만큼이라도 빨리 설명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출연하면서 저한테 이제 배역 설명을 한 30초 했거든요. 2달 동안. 그리고 배우들한테 너무 설명을 안 한 거예요. 이게 너무할 정도로. 근데 이게 늘 배우하다가 궁금하지 않았어? 약간? 왜 연출자들 연락하지 않는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 왜 이렇게 배우들한테 말을 안 하는지. 이게 마음에 여력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걸까지 거기까지 막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막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어련히 잘 해주겠거니 이래서 제가 나빴네요. 네, 제가 나빴구나. 이상하게 근데 연락이 좀 안 하게 되죠. 네, 안 하게 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 얘기할 때 어떤 직관적으로 그 배우가 생각했던 게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훼손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네, 그거 되게 분명하거든요. 본능적으로 배우가 이해하는 게 있어요, 확실히. 근데 그거를 감독이 찍으면서 이게 이랬고, 이게 이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게 막 부서지거든요. 그러면 배우는 어떤 다른 행동을 할 때 자꾸 다른 이유를 찾아요. 그러면 다른 식으로 움직여요. 그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말을 적게 하고 저 사람을 일단 믿고 그 사람이 스스로도 믿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나서 그 중에서 뭐가 조금 더 가미되면 뭐가 좋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디렉팅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감독님은 어떠세요? 거기 갤러리는 본인 연출이시죠? 저요? 네. 저도 근데 배우 근데 이건 너무 무식하게 말하면은 좋은 배우들은 어쨌건 제가 말을 안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게 맞고 근데 이제 특히 두 분은 같이 이제 춤을 췄던 사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뭐 이렇게 문학이나 문어체 같지 않고 춤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게 누가 개입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멀리서 이제 현근이 이렇게 쭉 걸어올 때 있어요. 이제 걸어오고 본인이 지워지기 위해서 이제 이제 동료를 부른 거죠. 쭉 걸어오는데 현진이 정말 그 자리에 서서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진짜 감동받았어요. 저렇게 잘 서 있을 수 있다고? 대한민국에 몇 없을 거예요. 그렇게 잘 서 있을 수 있는 배우 진짜 그 시간 동안 진짜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와 메텔 진짜 대단하다. 두 분 다 너무 프로페셔널 해가지고 눈물도 보이고 1초면 바로 나고 테이크를 다시 가도 똑같고 다시 가도 똑같고 하는 거 보니까 놀랐습니다. 예, 혹시 선물이 하나 남은 건가요? 끝났나요? 그래도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순수하게. 너무 많으시네요. 해주세요. 먼저 드신 것 같아요. 네. 앞에 그 베이지색 자켓. 저는 영화 제작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만약에 저에게 처음 영화 제작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제가 연출자라면 가장 내가 고민해 왔던 것들 혹은 내가 제일 알고 싶은 것, 찾고 싶은 것에 대한 주제를 선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연출을 하시면서 그리고 영화 연출을 끝냈다고 하더라도 그 궁금증이나 내가 알고 싶었던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예리 감독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런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잃어버린 마음을 이 영화를 연출하기 전과 후로 나눠서 연출 후에는 그 마음을 어떻게 마음에서 처리하시기로 결정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듣고 싶습니다. 와, 너무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마음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가져가야 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잘 흘려보내야 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거는 뚱딴지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마음을 잃은 사람이 더 슬플까 기억을 잃은 사람이 더 슬플까 뭐 이런 생각들도 했었는데 기억을 잃은 사람은 기억을 잃은 사람 주변이 더 슬픈 것 같고요. 마음을 잃은 사람은 마음을 잃은 사람 자체가 너무 슬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은 온전히 본인의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수습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살 거라면. 네. 그리고 기왕이면 그 마음을 좀 소중히 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참 시간이라는 게 감사하기도 한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마음인 것 같아도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나름 예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어떤 시간들을 잘 어떤 마음으로 뚫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장이 어떤 식으로 또 되고 내 주변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하는지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고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게 보다 나은 선택이길 계속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으로 첨언을 하면 아까 이전 상영에도 말했었는데 제가 이 영화의 뭔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유를 찾은 게 한 여성이 저희랑 이제 비슷한 또래거든요. 셋이 서현진 배우까지. 가 이제 낯선 공간을 그래도 좀 근사하게 차려입고 걷잖아요. 특별한 사연 없이 누굴 죽이려는 것도 아니고 뭐 큰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10년 정도를 돌이켜 보니까 이제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게 처음인 거예요. 뭐 보통 막 누구 죽이려고 하고 뭐 쫓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서부터 조금 많이 배운 게 그치 이렇게 남성인 저로서는 20대보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사회적 범위가 적지 않거든요. 훨씬 많아졌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되게 많은 여성들에게 뭐 그 여성 이뻐 안 예뻐 뭐 날씬해 뚱뚱해 뭐 아니면은 뭐 젊어 소위 말하는 뭐 아줌마야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좀 말하는 걸 떠나서 제가 좀 사고할 때가 분명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특히 나오는 작품들은 좀 더 그러죠. 뭐 피해자거나 뭐 복수 아니면 뭐 피해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 같고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영화에 나오는 이미지 혹은 쇼트들이 이렇게 좀 특별한 사연 없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자연스러운 거죠. 네. 근데 그게 분명히 이제 남성들은 자연스러운 소재가 많았는데 그런 게 좀 처음인 것 같아서 이게 되게 좋고 이게 신선하구나 좀 묘하구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떠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 이런 풍광이 예리의 마음인 것도 있었지만 여성들이 생각보다 어딘가를 불편하게 차려입고 가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 잘 모르는 남성들이 많아요. 네. 그거를 잘 이해 못하는. 네. 근데 생각보다 여성들은 그렇게 구두를 신고 불편한 아스팔트나 아니면 자갈길을 걸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삶에 훨씬 더 많은 불편함들을 겪고 그리고 어떤 때는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회나 많은 사람들을 좀 견디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어떤 식으로 잘 타파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나아져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도 영원히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고 네 뭔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또 자연스러운 거기도 해서 뭔가 저는 현진이가 일단 예쁘게 입고 나오길 바랬고 그리고 아름답게 저 풍광들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섞여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제목의 막 포레스트의 잃어버리는 시간을 찾아서 보면은 되게 길잖아요. 네. 일부가 아마 수완내 쪽으로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비슷하게 한 20년 찍을 수도 있죠. 시리즈적으로. 20년 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찍으면서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호정 선배님께서 가죽 치마를 입고 나올 때 너무 예뻐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시간이 10분 전에. 한 5분 정도에 정리. 마지막 있구나.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아까 뒤에 맞아요. 체크 셔츠 입으신 분 손으로 봤거든요. 네.
기억 잘했죠. 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왼쪽에.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보면서 좋다고 생각했던 장면이 예리가 숲 길을 헤매다가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감독님 한을 이제 찾게 되는 장면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연출이 헤매는 장면에서 이제 예리의 시점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이제 딱 바닷가에서 한을 찾았을 때 한을 마주했을 때 되게 포커스가 흐리게 나오잖아요. 그 연출의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일단 마음이라는 게 온전하게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잡히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뭔가 마음을 잃은 것 같거나 마음을 찾은 것 같아도 그게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실체가 보여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야지 조금 더 긴장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영화의 앞쪽에는 조금 더 많이 외롭게 보이는 어떤 컷들을 더 많이 넣었고, 이제 그 이후부터 영화의 딱 중후반에 제가 나오는데 그 이후부터 뭔가 조금 더 영화가 밝게 이제 화사하게 갈 수 있게끔 힘을 주고 싶어서 조금 더 그렇게 찍었었어요. 네, 애초에 그거는 분명하게 흐릿했어요. 네. 시나리오는 애초에 더 흐릿하게 네, 찍고 싶고 더 흐릿하게 사실 찍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선명한 게 많은 시대인데 때론 선명한 것보다 좀 흐린 게 더 잘 보이는 경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의미있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선명하다고 해서 그걸 정말 선명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이제 거의 마지막쯤 모더레이터를 정하게 됐거든요. 네. 뒤에 계신 손 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저쪽에도 계신데 두 분 다 해도 되고. 네, 저기 모자 쓰신 분.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얼굴 타이트가 들어갈 때 앵글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는 것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길게 가는데 카메라에 이유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리의 어조가 변화하는 게 단순히 마음 받아서인지 아니면은 애초에 설정을 그거에 염두에 두시고 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카메라 얘기는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이렇게 약간 저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네네네. 되게 닿지 않는 곳에 얘기하고 외침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는데 네. 그런 것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네. 그게 조금씩 뭔가 왜곡돼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렇게 편안한 상태, 그리고 안정감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다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뭔가 왜곡을 줄 수 있는 렌즈들을 찾았고요. 아니, 조금 얼굴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많이 붙어서 더 찍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가까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앵글들을 선택을 했고요. 인물이 허공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누군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 마음에 스스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관객들한테 던지는 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굳이 꼭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 한예리 배우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보고서 잃어버린 것들이 뭘까 하면서 영화에서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우선 다른 영화에 비해서 대사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정적이나 구두 소리 같은 최소한의 소리만 나오고 있고,
길을 잃어버린 우리라는 인물도 나오고 마음을 잃어버린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마지막쯤에 결국 길을 찾았나요? 물어보니까 자신은 새로운 길을 찾았다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예리라는 사람도 항상 누군가를 지원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제가 감명 깊게 봤던 것은 그 갤러리에서 한이 예리와 안으면서 제 마음을 드려도 될까요? 하고 그 마음을 받고 한이 이제 아까워서 아마 못 쓸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남자분을 만나셔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자신은 이 마음을 영영 잃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다고 하는데 이 장면에서 예리도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았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에겐 지도라는 것을 항상 보면서 찾았지만 결국 지도대로 가지 않고 자신이 길을 만들어낸 것처럼 예리도 자신이 지원하는 방법 대신 한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잃어버린 마음을 찾았는지 그래서 한이 예리에게 지도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잠깐 여기 나오셔가지고 영화를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확실하게 영화를 구조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꼭 그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석하셨다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분명 그런 의도를 심어놨고요. 네. 그거를 잘 읽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둘이 꼭 해피엔딩일까요? 라고 한다면 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괜찮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한 이 괜찮음과 괜찮지 않음의 차이를 알고 있음에도 웃을 수 있는 현근은 또 괜찮은 건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래서 자신이 마음을 또 줄 상대를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상대를 찾을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죠. 근데 저는 다들 우리처럼 자신의 길을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 모두 다 좋아지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가 괜찮은 선택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각본을 전부 다 한예리 감독이 쓰긴 했지만 이제 마음에 관련된 질문이 제일 많을 때 어쨌든 저희가 이제 핸드폰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어디에 가든 잘은 모르지만 자꾸 이제 뭐 AI 같은 게 나온단다, 뭐 로켓가 발사가 된단다. 이제 그리고 이제 가족이 이제 저희 나이 때 어릴 때에 비해서 줄어들기도 했고, 근데 그런 시대적 흐름이나 공기나 문맥 같은 것들이 제가 옆에서 봐도 어휘를 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한예리 감독이 마음 말고는 좀 이제 딱히 설명할 단어가 제가 봐도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런 좀 시간의 흐름 같은 게. 저도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것들이 극장이 중요하게 나오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첨언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는 조금 더 아마 더 잘 예쁘게 다듬어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한예리 감독이 옆에서 말했듯이 조금 영화에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고민하고 이제 생각하고 만들어서 더욱더 많은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